안녕하십니까. 유안타 통신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. KT 실적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3분기 연결 영업수익은 6.7조 원으로 3% YOY 성장을 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YOY로 29% 정도 빠지면서 영업이익은 3,219억 원으로 나왔고요.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여기서 좀 들여다볼 부분은 아무래도 임단협 소급분이 반영이 되면서 1,400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. 또 한 가지는 콘텐츠 소싱 비용이 평활화되면서 이 부분이 500억 정도 붙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1,900억 원 정도가 일회성으로 좀 붙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. 아무래도 임단협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발생했던 비용이었고, 이번에는 3분기로 좀 땡겨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콘텐츠 소싱 비용도 결국은 4분기에 몰아서 반영될 부분이 조금은 스프레드 돼서 3분기에 먼저 좀 일부 선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YOY로 좀 큰 폭으로 이익이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실질적으로 연간 실적에는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영업 실적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5,122억 원으로 YOY 한 13% 성장을 하면서 견조하게 실적을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는 결국 통신에서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탑라인은 1.8% 성장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자 때문에 한 40% 감소를 했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일회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YOY로 거의 19% 성장을 하면서 견조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사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로밍 매출 자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그 이상으로 좀 회복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5G 가입자 수 같은 경우도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하면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업 서비스 매출 자체도 견조하게 2.7% YOY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부 좀 저수익 사업이 합리화가 되면서 기업 인터넷 데이터 부분의 외형은 좀 축소가 되긴 했지만, 국방 광대역의 통합망, 그러니까 기존에 수주했던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엔터프라이즈 DX, 그러니까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의 성장을 좀 이어가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룹사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긴 했지만, 경기 침체로 인해서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. 하지만 KT 클라우드와 KT 에스테이트 쪽에서 고성장을 좀 이어가면서 실적은 전년 수준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프라이빗 클라우드 수주라던가 아니면 IDC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KT 클라우드의 고성장이 이어졌고, 그리고 호텔 사업이 좀 호조를 보이고 분양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에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30%대 성장을 좀 유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을 바라봤을 때 KT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영업수익 27.2조 원으로 3%에 조금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 같고요. 영업이익은 7% 성장한 1.8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통신사 공통적으로 영업수익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, 비용 통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용 효율화가 지속되면서 이익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유무선 쪽에는 비슷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, 최근에 KT 같은 경우가 초거대 AI 믿음을 좀 공개를 하면서 B2B 단에서의 AI 사업을 좀 본격화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신에서의 성장 동력을 말씀드리는 엔터프라이즈 쪽이나 KT 클라우드 쪽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. 이 부분에서의 시장 우려 자체가 아무래도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존재하긴 했었지만, 기본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별도 조정 당기 순이익의 50%를 주주환원으로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추가적인 부분은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좀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면서 주주환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KT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KT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3,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